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운명처럼 마주한 대사 한 줄. 같은 책을 몇 번이고 펼쳐보게 만드는 한 문장.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영화 속 바로 그 대사. 여러분도 일상에서 몇 번이고 떠올리게 되는 문장이 있나요? 여러분이 삶과 사랑을 다시 한번 믿어보게 한 그런 문장들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문장들과 대사들을 모두 읽어드립니다. 청춘피디아가 준비한 본격 인생 문장 방송.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편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 삶에 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 또 위로와 응원이 필요할 때 백과사전처럼 찾아 알맞게 꺼내 들어보실 수 있는 문장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영광의 MC를 맡게 된 희누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줄 패널분 세 분 소개할게요. 로이님, 비쌍님, 오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문장이 있으면 갤러리와 메모장에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프로 문장 수집러 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을 기다려온 문장 수집가가 되고 싶은 비싹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다면 일단 적고보는 오홍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와. 다들 오늘만에 기다려왔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온 방송이거든요. 먼저 그럼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인생 문장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푸른밤 종현입니다를 즐겨 들었는데요. 다들 아시나요? 너무 네. 좋았죠. 수많은 라디오 회차 중에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사연에 쫑디가 본인이 먼저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메아리 같은 거여서요. 돌아오는 말입니다. 라고 했던 게 가장 저한테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남아있는 말이네요. 사실 저는 남들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요. 특히 사랑한다는 감정은 생각만으로도 낯간지러워서 그런지 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미루곤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후회되는 순간이 점점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나이 먹나 봐요. 약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서 듣는 사랑 고백 같은 거? 네. 그래서 요즘은 망설여질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은 메아리 같은 거라는 쫑디의 말을 되새기곤 하는 것 같아요. 쫑디의 이 말을 사실 5년 넘게 클립으로 저장해서 듣고 있는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실천을 했다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다 되게. 그렇죠. 저도 좀 새기고 살아야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던 제 인생 문장이 있었거든요. 제 백수린 작가 진짜 왕팬이라고 한 청피에서 많이 말한 것 같은데 거기에 각설탕 캔디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문장도 청피 6기 그 리부트 블루편에서 맞아요. 소개를 다 해버려가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청춘의 색 블루편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문장은 다음 문장은 뭐였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또 그 다음으로 빠진 작가님이 있어요. 정혜윤 PD님이라고 제가 그분 글에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분이 쓰신 모든 책을 이렇게 하나씩 다 읽어보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탁 꽂힌 문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비쌍님한테 좀 뭔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죠? 이게 제가 읽어줄게요. 네. 내 사랑이 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은 결국 평생에 걸친 몇 개의 사랑으로 요약될 것이다. 어떤 곳이 밝고 찬란하다면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한 해 한 해 그 빛을 따라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네. PD님의 아무튼 메모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살잖아요. 어떤 그쵸. 종류와 형태이든. 근데 그 사랑이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조금 모습이 변하더라도 이제 그 사랑이 어쨌든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 삶을 요약할 만한 사랑 중에 하나였다면 그 자체로도 너무 큰 의미가 이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는 언제든 늘 사랑이랑 다정함 같은 그런 부드러운 것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믿으면서 살게 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사랑으로 요약되는 삶이라니 참 살아볼 법하네요. 너무 너무 좋네요. 좋네요. 삶도.
로이님이 책을 가져왔다면 저는 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제가 시를 잘 아는 건 아닌데 그 새내기 때는 교양 많이 듣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시를 다루는 교양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필수죠, 필수. 하나 듣는 거. 그럼요. 근데 제가 문학 작품에 그게 크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라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던 대학 수업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들고 온 시도 거기서 알게 된 시 중 하나인데 바로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는 시입니다. 이게 좀 긴데 아마 1행부터 4행이 제일 유명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 영혼을 담아라 라는 시입니다. 멋지다.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나중에 왜 어렸을 때 나 뭐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절대 못할 것 같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인이거든요. 뭔가 그 문학 장르도 다양한데 시는 좀 더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시인으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그죠? 같아요. 약간 저는 약간 시가 그 문학의 끝판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시 읽을 때도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하지? 맞아요. 집약체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집약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시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되게 비논리적이잖아요.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영혼을 담으라는 게. 근데 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비논리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읽을 때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언젠가는 무한을 쥐고 영혼을 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학의 맛을 알아버리셨어요. 문학 소녀입니다. 참된 교양이었어. 저는 이제 선물이라는 책의 글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에서 자신의 현실인 현재와 꿈인 미래의 괴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남주 사해준에게 여주 안정아라는 인물이 선물이란 책을 건네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 저도 이 책을 읽고 싶어서 따라 구매했었어요. 원래 드라마에 나오는 책 같은 게 또 베스트셀러에 맞아요. 올라가잖아요. 순위가 훅 올라가잖아요. 도깨비만 봐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 이제 이 책 제목이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영어로 하면 프레젠트이며 또 다른 의미로는 현재라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해당 제목에서 말하듯 지금이 곧 선물이라는 라임.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또 책의 핵심 내용인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 당신은 산만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문장이에요. 사실 옛날에 저는 일상 속에서 자주 미래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양치를 하면서도 꿈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있으면 저녁은 뭐 먹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머릿속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귀여운 몽상가다. N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또 끊임없이 불안이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한 것이고 또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이 미래에 대한 저의 불안을 잡아줬던 문장이었어요. 현재가 없으면 또 미래가 없듯이 단순히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현재에 내가 집중하여 행동하는 것이 산만하지 않고 온전히 그 상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오, 많은 깨달음을 주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현재의 삶을 불안을 느끼고 있거나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나 꿈을 찾기 어려운 분들께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신이 정말 몰두했던 순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라디오, 시, 책까지 아주 여러 매체에서 등장하는 문장들을 꼽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문장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 문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벌써부터 저희가 어떤 문장 사전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상황인데요. 제시되는 상황을 들어보시고 이런 상황에 꺼내 읽을 수 있는 문장을 하나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사랑이에요. 첫 상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하던 밴드를 보고 6개월 동안 절절하게 짝사랑하던 상대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말하는 모습, 먹는 모습,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모습들이 모두 좋았죠. 어딜 가도 저는 그 아이만 쫓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고 저희는 정말 예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다시 있을까 싶었고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있을까요? 그 애가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끝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네, 아이고. 여러분. 사랑 카테고리에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는 도대체 어떤 문장들을 넣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랑을 정의할 수 있었던 문장이나 상황에 어울리는 문장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기대돼. 두근두근. 제가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랑의 정의를 나타낸 문장이다라고 생각했던 문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이 뭔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스라 작가님이라고 또 비슷한 결의 작가님이 있어요. 이스라 작가님의 서평집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작 내 바람만으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 살아가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야 하잖아. 아침이면 일어나고 싶은 생을 내가 살게 되기를 바랐어. 왜냐하면 나는 너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지거든. 일도 하고 너랑도 놀아야 해서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 라는 문장이에요. 이 연인이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쓰신 문장이거든요. 오, 대박. 근데 사실 저는 계속 살고 싶어지고 눈을 뜨고 싶어지고 이렇게 너와 함께하는 그 내일이 너무 기대가 돼서 내 하루를 열심히 살게 되는 게 되게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제 연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보다 완벽한 사랑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아 진짜 좋다. 이게 진짜 너무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이거 자체가 약간 내 삶을 좀 균형 있게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대에 대한 책임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약간 이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좀 좋아했는데 물론 사랑의 끝이 있다는 생각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작은 기대나 일상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쨌든 그 사랑을 지금 순간에 집중해서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 자체가 아까 희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무한을 손에 쥐어보는 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어쨌든 현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믿고 좀 영원을 바라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로이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입을 딱 벌리고 듣게 되네요. 일상들을 무한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까지 인용을 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아주. 저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사랑을 뭔가 소재로 한 책, 영화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 영화가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예요. 아마 이 얘기를 몇 번 해서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영화에서 등장하는 한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그 남자 주인공 히스 레저가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노래가 바로 Can't Take My Eyes Off at You거든요. 아, 유명하죠. 근데 이 노래를 시작할 때 가사가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될 만큼 너무 좋다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말 같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랑이 시작될 때 가장 티가 나는 게 눈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나도 모르게 보게 되고 찾게 되는 그런 사랑을 눈을 뗄 수 없다라는 가사로 예쁘게 표현을 한 게 너무 좋아서 사랑이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순수한 시점을 이 가사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희누님이 소개해주신 가사가 진짜 사랑에 빠지는 순간 마냥 정말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가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제 인생 드라마가 응답하라 1997이랑 괜찮아 사랑이야인데요.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사랑 관련된 명대사가 정말 많아서 둘 중에 뭘 소개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고를 수가 없어서 둘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먼저 첫사랑은 그래서 내 생의 가장 극적인 드라마다. 그리하여 실패해도 좋다. 희극보다는 비극적 결말이 오래 남는 법이며 그리하여 실패한 첫사랑의 비극적 드라마 한 편쯤 내 삶 한 자락에 남겨두는 것도 폼나는 일이다. 라는 대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응칠의 마지막 화인 16화에 나온 대사고요. 이 상황이 고등학교 동창회가 끝난 후에 주인공들이 하나씩 돌아가는 걸 보는 남주 윤윤재의 나레이션입니다. 이 장면 너무 알 것 같아. 이 장면이 이 나레이션과 함께 윤윤재의 첫사랑인 성시원의 모습과 윤윤재가 첫사랑인 강준희의 모습이 함께 나오는데요. 이게 전 보면서 첫사랑의 달콤함과 쓸쓸함이 함께 느껴지는 장면이라서 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랑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늘 이별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열렬했던 그 사랑의 실패 하나쯤은 삶 속에 남겨두는 것도 꽤 폼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문장은 사랑을 정의하는 문장인데요. 너도 사랑치상주의자니? 사랑은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설렘과 용기만을 줄 거라고. 라는 지혜수의 질문에 장재열이 고통과 원망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불행도 주겠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힘도 더불어 주겠지. 그 정도는 돼야 사랑이지. 라고 답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이 대사는 괜찮아 사랑이야 5화에서 지혜수와 장재열이 물에 빠진 지혜수의 환자를 구한 후에 지혜수가 본인의 환자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저들의 사랑을 응원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사랑이 정말 저들을 구할까? 라는 지혜수의 질문에서 시작되는 말인데요.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다른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될 거라는 암시가 듬뿍 담겨 있어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너무 좋다. 네. 제가 비쌍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생각나는 문장이 있는데 또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얘기해주세요. 이병률 작가님이 쓰신 문장인데요. 연인과 오래 만나세요.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기억을 담으세요. 중요한 거는 사랑만큼의 여운이고 그 여운으로 힘이 드는 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방금 그 사랑지상주의자냐 묻고 그거 외에 그것들을 이겨낼 모든 힘들도 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랑 열렬했던 그 무언가가 실패로 끝나든 어쨌든 잘 끝나든 간에 그것들로 남는 여운까지도 사랑일 것 같아요. 그것마저 사랑이군요. 그래서 약간 이거 듣고 되게 뭔가 그때 읽었던 문장에 딱 맞는 대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비상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 장면도 새록새록 기억도 나고 그렇네요.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지금 네. 성시원하고 윤현재하고 지혜수하고 장재열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로맨스가 필요해 2012년 즉 시즌2에서 기억에 남았던 대사를 가져왔는데요. 이 드라마는 여주와 또 여주 친구 2명 이렇게 여자 셋이 친구로 나오면서 각각의 사랑에 관한 다른 경험을 하는 스토리예요. 이때 여주 친구 1명인 우지이가 연애로 힘들어하자 또 다른 친구인 선재경이 조언 겸 응원으로 해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가 괴롭지 않을 만큼만 양보해. 그게 양보의 적정선이야 라는 대사인데요. 사실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또 그렇기에 이 말이 더욱 공감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선 갈등 자체를 만들지 않고 또 넘어가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연애에서만큼은 또 갈등을 그냥 넘어가는 건 파국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애에 있어서 갈등 해결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그 갈등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좀 맞아요. 어려울 그 수 있어요. 시작부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넘어가면 좋은 사이 유지되는데 맞아. 굳이 다퉈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상대를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터지기 마련이고 화재도 더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연애에 있어 갈등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선을 잘 알고 모든 것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까지인지 또 자신이 언제 화가 나는지 등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양보와 배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걸로. 나를 지키는 연애네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좋은 문장들, 대사들을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저희 사랑 카테고리가 아주 알차게 채워졌는데요. 사랑스럽고 설레는 그 사랑의 시작 순간부터 뭔가 아프고 씁쓸한 사랑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삶에 대한 위로에 대한 카테고리를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상황은 비상님께서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저의 직장 첫 출근 날이었어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회사에 갔지만 첫날이라 어쩔 수 없이 잔실수가 많았죠. 까칠한 사수는 저에게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괜찮다, 흘려듣자 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한강다리를 건너가는 창문에 비친 저를 딱 보는데 정말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날들과 함께 오늘의 실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울컥 차올랐어요. 네, 이렇게 슬픈 상황인데요. 사실 사회에 있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감정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지친 하루 끝에 내 자신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순간들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는 어떤 문장이 힘이 될지 얼른 저희 이 카테고리도 채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상님부터 어떤 대사를 가져오셨는지 말해주시겠어요? 제가 소개할 이 문장도 푸른밤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2014년 6월 21일 푸른밤 오프닝 멘트입니다. 만약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과거로 타임슬립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가보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별의 순간이나 치욕의 순간, 어쨌든 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아마 행복했던 때로 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모든 일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를 정정하면 지금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요,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건 그 크고 작은 실수들 때문인데 그 시행착오를 다 없애버리면 정말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저는 그냥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필요한 말이네요. 그쵸. 마지막 문장이 특히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냥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특히나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위로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를 소개해보려고 드라마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보셨군요. 네. 너의 마음 다치게 하면서 지킬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를 지켜야 남들도 만만히 안 봐. 라는 대사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또 상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상대도 바라볼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쯤에서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문장이 저는 좀 상징적이게 들렸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심리 영상, 자기계발서 이런 거에서 자기를 존중해라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방법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신을 존중하라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온전히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하게끔 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자신을 토닥여주고 또 들어주고 왜 속상했는지 알아봐주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하게끔 옆에서 스스로를 믿고 응원하고 자신의 연약한 감정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또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을 존중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땐 상대에게 건강하게 기분이 상했다는 말도 할 줄 알고 또 자신을 지키면서 양보할 줄 아는 방법을 자신 스스로가 쌓아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존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오웅님이 가져온 문장들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사랑 카테고리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네요. 뭔가 아무래도 나가 제일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저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라는 드라마의 극중 베타미라는 인물이 하는 대사를 가져왔어요. 이 베타미라는 인물이 다른 회사로 스카웃될 만큼 해당 업계에서 굉장히 능력도 있고 연차도 오래된 인물인데요. 반면에 같이 등장하는 엘리라는 인물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제 저희와 같은 사회초년생인 역할입니다. 이 둘이 같이 중요한 미팅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엘리가 낡은 에코백을 들고 나갔다가 가방 하나 없는 신입이랑 내가 미팅을 해야 돼? 라면서 상대 측에게 엄청 무시를 받아요. 너무하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겪고 나서 베타미가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회초년생이 왜 무리해서 명품백을 사는지 알아요? 가진 게 많을 땐 감춰야 하고 가진 게 없을 땐 과시해야 하거든요. 엘리는 직급도 경력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럴 땐 몸집을 부풀려야 해요. 나도 이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래요. 투쟁할 수 없으면 타협해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도 사실 아직 사회를 막 많이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가진 게 많을 땐 감춰야 하고 가진 게 없을 때는 과시를 해야 한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다 처음이고 뭐 언제나 꼿꼿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이상을 그리고 항상 투쟁하기를 바랬지만 타협이라는 게 꼭 나쁘거나 지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에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아서 위로가 필요한 사회 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말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타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삶을 살면서 뭔가 무기력해지거나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 다시금 떠올려보는 문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문장이고 김혜자 배우님께서 대상 수상소감으로 읽어주시기도 했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문장이거든요. 네. 읽어줄게요. 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역시 다시 들어도 좋은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사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여기저기서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후회하는 일도 많고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가 좀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다운되고 불안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말 듣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늘 현재 순간을 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정혜윤 작가가 삶에 대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지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너무 동의하는 말이어가지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뭔가 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저도 참 오늘 위로받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되게 다양한 인생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오옥님은 오늘 나눴던 이야기나 문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저는 사실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문장이 기억에 남네요. 뭔가 들으면서도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문장이. 그러니까요. 우리 비상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보다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네. 친구 아버님한테 들었던 얘긴데요. 이게 되게 뭐죠?
좀 그 당시에 좀 충격적이라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무슨 질문을 했다가 그 아버님께서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방송을 하면서 다시금 그 말이 또 다시 기억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나에 대한 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네요. 저도 오늘 참 좋은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랑으로 요약되는 삶이라는 문장이 참 기억에 남는데 제 삶도 참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는 것 같습니다. 로이님은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전 다 좋았는데요. 오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 마음 다치게 하면서 지켜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문장이 사랑에 의해 저도 열심히 봤던 드라마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순간에 기억하기 좋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오늘 방송 아주 여러 번 돌려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재탕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의 인생 문장 방송을 통해 작은 청피표 문장 사전이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와.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질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 떠밀어 준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간 순간이라고요. 수많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 누구로도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때 말이에요. 꼭꼭 씹어 삼켰던 문장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만의 문장 사전이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든든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스쳐간 수많은 문장들이 우리를 세상 쪽으로 등 떠밀어주는 순간이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겨울향이 짙어진 1월을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 보다 자신과 긴밀하고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그 곁에는 늘 저희 청춘이들이 함께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끝곡으로 사가의 인생은 영화가 아니니까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hin우, 로이, 비싹, 오웅이었습니다. 안녕. 우리 껴안고 춤을 추자. 그러다 지치면 잠에 들자. 아침이 오기 전에 도망가자.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아. 하지만 잡히지도 않잖아. 울지만 내 인생은 어차피 영화가 아니니까. 사랑은 어디에도 있다며 사실은 어디에도 없구나. 우리 모두 착각 속에 사는구나. 나 혼자만 속고 있었던가. 나 빼고 다 알고 있었던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이렇게 춤을 추자. 그러다 지치면 잠에 들자. 아침이 오기 전에 돌아오자.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아. 하지만 잡히지도 않잖아. 울지만 내 인생은 어차피 영화가 아니니까.
쏟고 있었던